돈을 아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냈죠. 그런데 이제 수입이 멈춘 자리엔 정적만 흐릅니다. 지출은 줄여도 끝나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후는 있는 돈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지켜준다는 걸. 첫째, 소득부터 관리하세요. 노후 준비를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출부터 줄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보험을 해약하고 여행을 포기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출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지출은 줄여도 한계가 있지만 소득은 줄이는 대신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득이 끊긴 채로 버티려 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을 아끼는데 왜 불안하죠? 이 질문은 수많은 시니어 상담에서 반복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아낍니다. 옷 한 벌도 몇 년째 입고 병원도 아파도 참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게 나가는 것과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반면 무소득 상태는 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줄여야 한다는 강박을 낳습니다. 이 강박은 결국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인간관계까지도 줄이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흐름이 없는 노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달에도 들어왔다는 흐름, 다음 달도 있다는 예측 가능성,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입니다. 그게 연금이든 임대수익이든 아주 짧은 일거리든 흐름이 존재한다는 건 곧 노후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후 파산자 10명 중 7명은 무소득 상태였습니다. 평균 은퇴 시점은 62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는 대부분 65세 전후입니다. 이 공백기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예금 퇴직금만으로 버티다 결국 무너집니다. 노후 30년을 저축만으로 버틴다는 건 환상입니다. 소득은 활동을 만든다. 소득이 있다는 건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 인간관계, 자존감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시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에도 소득은 가능합니다. 노후 소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하지만 일과 노동은 다릅니다. 꼭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만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살린 강연이나 글쓰기, 평생 직업으로 쌓은 기술을 활용한 파트타임 활동, 소소한 취미로 만든 수공예품 판매, 집 한 채가 있다면 반지 하나, 방 한 칸을 임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모두 노후형 소득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의 유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덜 무섭고 소득이 없으면 아무리 아껴도 불안합니다. 지출 줄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에 아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아낌이 삶의 질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출을 줄이면 오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출을 줄일수록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면 정보도 기회도 끊기고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의료비, 심리상담비, 관계 회복 비용. 다시 말하지만 지출은 한계가 있고 소득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소득 구조 점검하기. 연금, 임대 수입, 투자 수익 등.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 보세요. 내 경험의 활용처 찾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루트를 고민해 보세요. 소득 흐름 만들기. 처음엔 작게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요?
6개월 후에도 3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둘째, 소득 없는 노후는 감옥입니다. 노후는 자유의 시간이라고들 말합니다. 아침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회식도 없고 눈치 볼 상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를 기다리고 퇴직 후에는 하고 싶던 일을 하며 지낼 거라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바로 소득이 사라진 순간부터입니다. 자유는 소득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진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지갑이 비어 있다면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야 자유지 어디도 못 가면 그건 감옥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 74세 어르신께서 하신 말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2년은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고 했지만 적금이 바닥나고 나니 매일이 눈치 보는 삶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소득 노후는 선택이 사라진 삶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했지만 1만 원이 아쉬워 거절합니다. 아프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버팁니다. 손주 생일날 용돈 5만 원을 주는 게 망설여집니다. 친구들과 여행 얘기를 듣고도 나는 됐어라며 멀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무소득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립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모임을 피하고 사람을 안 만나니 우울해지고 우울하니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이 건강까지 앗아갑니다.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누구나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버티는 삶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고 추워도 보일러를 최소로 틀고 낡은 옷도 그냥 입고 병원은 최대한 미루고 이런 생활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수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매우 수치스럽고 외롭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고 반복적입니다. 이렇게 1년, 3년, 5년 지나면 사람은 이 삶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노후 파산자의 70% 이상이 무소득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고립 확률은 유소득자보다 2배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절반은 월 6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143만 원입니다. 즉, 단순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전 질문 하나 드릴까? 노후의 여유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많아야 여유롭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흐름이 있느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그게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 구조가 남아있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삽니다. 실제 상황 예시.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돈도 없는데 뭘 해요? 그래도 가까운 데라도 나가보시지. 나가면 돈 들어요. 버스 타야 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이 대화를 들은 젊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르신 댁에 텀블러와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해서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답니다. 나한테 아직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컸어요. 소득이 없으면 이런 소소한 일상조차 감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현실 아닐까요? 소득은 안전망이자 인간관계의 끈입니다. 노후 소득이 있다는 건 단지 생활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를 초대할 수 있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고,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소득이 있는 노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 소득이 3년 후, 5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구조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과거 수입은 현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 예전엔 잘 나갔어. 그땐 내가 돈 벌어서 다 먹여 살렸지. 회사에서 날 얼마나 인정했는지 몰라. 이 말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위안이자 노후의 고단함을 견디기 위한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삶을 지켜주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노후는 과거형이 돈이 아닌 현재형의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수입은 기록일 뿐 지금 필요한 돈은 오늘 통장에 찍혀야 하는 돈입니다. 수입은 흐름이지 기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정체성으로 삶을 지키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마트에서 카드가 거절당하는 순간, 가스비를 내기 위해 통장을 이체하는 순간 그 어떤 훈장도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수입이란 흐름이지 기록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벌었다는 기억이 내가 쓴다는 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노년의 큰 함정은 이겁니다. 한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도 쓸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 예전 월급이 500만 원이었던 사람은 노후에도 300만 원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입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 돈은 이미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기억뿐이고 남아있어야 하는 건 현금 흐름입니다. 퇴직 후 3년 가장 위험한 시기. 퇴직 직후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중간에 들었던 보험도 만기되고 약간의 예금도 있죠. 문제는 2에서 3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줄지 않고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은 길고 새롭게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심지어 몸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예전엔 자식 용돈도 몇십만 원씩 줬어. 내가 은행 VIP였던 사람이야. 하지만 통장 잔고는 지금 20만 원입니다. 은행 VIP였다는 사실이 지금 라면 한 봉지를 사주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0만 원. 60대 후반 남성의 평균 퇴직 시점 62세. 대부분 개인연금도 월 30만 원 이하. 반면 70대 1인 가구의 평균 지출 약 143만 원. 즉 예전에 벌었던 돈이 지금을 커버해 주지 못합니다. 한때의 능력은 기억이지 유지 비용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닌 구조가 지켜주는 노후. 가장 흔한 말, 난 자식에게 손 안 벌릴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아껴야지. 하지만 문제는 아낀다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끼면 줄어들지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몸이 아프거나 집 수리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과거 수입의 기억이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정기적인 소득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방 한 칸이라도 임대에 들어오는 월세,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 작게라도 운영하는 블로그, 강의, 수공예품 판매, 사회적 활동에 기반한 소득, 연계, 예, 시니어, 강사,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현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대화 예시, 자존심과 현실 사이. 나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그러기엔 지금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애들이 다 잘된 것도 다 나 덕분이야. 그건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지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필요해요. 이 대화를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노후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자존심은 위로가 되지만 지출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에도 만들 수 있는 소득의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1만 원이든 한 달에 20만 원이든 돈의 흐름은 곧 삶의 흐름입니다. 과거의 수입은 자서전에는 쓸 수 있지만 밥 한 끼는 사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전에 잘 나갔다는 말이 자주 입에서 맴도시나요? 그 기억은 따뜻하지만 지금을 지켜주는 건 현재의 수입입니다. 당신의 오늘 통장은 과거의 수입이 아닌 지금의 흐름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넷째, 퇴직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퇴직을 하면 통장에 큰돈이 들어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많게는 1억 가까운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 순간 대부분은 안심합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겠다. 하지만 이 퇴직금이야말로 노후 재정 계획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건 흐름이 아니라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덩어리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퇴직금이라는 단어의 함정. 사람들은 퇴직금을 보장된 돈, 내가 받아야 할 든든한 보험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당신이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미리 당겨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매달 250만 원씩 받던 사람이 65세에 퇴직하면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20개월치 월급을 선불로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20개월을 버틴다고요? 그 사이 새로운 소득이 없다면 21개월째부터는 완전한 무소득자가 됩니다. 퇴직금을 잇는 돈이라고 착각하면 무너집니다. 퇴직금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대출 갚는데 전액 투입, 자녀 결혼, 집 마련에 보태줌, 창업 자금으로 사용, 보증금 올리는데 사용, 새 차 구입, 중간에 목돈이 들어가는 병원비 수술비, 이 중 절반은 본인이 아닌 남을 위해 쓰는 지출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 대출 문제, 창업 등은 퇴직금을 빠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내 돈이지만 마지막 돈입니다. 퇴직자 평균 퇴직금 약 5천만 원 내외.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 대부분 소진. 퇴직금으로 창업한 사람 중 5년 내 폐업률 70% 이상. 퇴직금을 연금화한 비율은 전체의 20%도 안 됨. 즉,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금을 생활을 버틸 소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목돈 한 번 쓰고 끝나는 구조로 소진합니다. 퇴직금이 당신에게 주는 환상. 퇴직금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한동안 편하겠네. 이제 좀 숨 좀 돌려야지. 기회가 있으면 이걸로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 한동안이 1년을 못 넘깁니다. 생활비, 고정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다 보면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남은 돈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는 생각은 아직도 25년이나 남았는데 이걸로 되나? 입니다. 퇴직금은 소득 대체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소득으로 바꾸는가 아닌가. 예를 들어 일부는 연금 상품에 넣어서 월 수령 구조로 만들고 일부는 절대 깨지지 않도록 안전자산으로 묶고 일부는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굴리고 일부는 나에게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퇴직금은 단발적인 위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한 번의 숨통일 뿐 다시 숨막히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화 예시 착각에서 벗어나기. 퇴직금이 있으니 조금 쉬고 나중에 뭐 하나 하려고요. 쉬는 건 좋은데 그동안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좀 아껴 써야죠. 사실 7천 정도 있으니까 당장 급한 건 없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쓸 생각이세요?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그럼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이미 거의 다 쓰셨어요. 이 대화는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증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출은 예측보다 크고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퇴직금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은퇴 후 10년 동안 매달 들어올 구조로 만들어 두셨나요? 아니면 벌써 대부분 쓰고 남은 건 자책뿐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흐름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자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잠깐의 안심일 뿐입니다. 다섯째, 소득은 기회입니다. 소득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생활비를 먼저 떠올립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 맞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있어 소득은 그 이상입니다. 소득은 당신의 선택지를 넓혀주고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즉, 소득이 있다는 건 곧 살아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노후에 소득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누군가 나에게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쓸 수 있는 권리.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버팁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회란 뭘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 손주에게 뭔가 해주는 것,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 말 뒤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뭐라도 하기가 두려워가 숨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선택지도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영영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노년층은 외로움 경험률이 절반 이하. 유소득자의 건강지표가 무소득자보다 2.5배 높음. 소득이 있는 노년은 사회 참여율이 3배 이상 높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시점 평균. 월 30만 원 이상의 고정소득이 생긴 이유. 즉, 소득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바꾸는 힘입니다. 소득이 만든 인생 반전 사례. 어씨 68세.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 그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회수가 늘고 지자체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옴. 현재는 월 30만 원 정도를 받으며 돈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입니다. 라고 말함. B씨 72세. 오래된 단독주택의 방 한 칸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 임대료는 월 25만 원이지만 그 돈이 있어서 내가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됐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현재는 2층 공간도 손보고 있음.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소득은 그 자체가 기회를 만드는 재료라는 것. 그리고 그 재료로 삶을 다시 빚어가는 사람은 노후에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요? 배우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걸 실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은 없다고 느끼셨다면 당신이 소득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건 투잡이나 재취업이 아닙니다.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 아주 작게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노후의 기회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표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있는 사람은 밝고 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말이 짧고 눈치를 봅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열려 있다고 느끼는가, 닫혀 있다고 느끼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열림과 닫힘의 기준은 바로 소득이 만들어주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기회는 소득 위에서만 열립니다.
소득은 돈 그 자체를 넘어서 건강을 돌볼 여유, 사람을 만날 자유, 자존감을 지킬 권리,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단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확장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삶은 매일이 줄어드는 삶이지만 소득이 있는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삶입니다. 노후 파산은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득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퇴직 후 과거의 수입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흐름이고 그 흐름이 곧 당신의 자유이자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문을 다시 여는 것, 그게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노후의 길을 함께 준비하고 싶다면 부탁드립니다.